목포시의회 민주당계 의원과 비민주당계 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의원 징계를 놓고 흥정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강풍 속에 오늘 영암의 한 부둣가에서 선박 구조물 결합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거리에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전남적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의회는 민주당계 의원과 비민주당계 의원들 간 싸움만 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심산인가 봅니다. 의원 징계를 놓고 민주당이 비민주당 의원과 흥정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민주당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비민주당계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 추진의 사유는 민주당이 독식한 예상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A 의원 발언, 예결위 진입이 불발된 A 의원이 의장에게 독재와 독선을 말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철회를 하기로 어제 협의를 갔거든요. 민주당은 A 의원 징계를 추진하며 비민주당계와 거래를 시도하며 자당 의원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민주당 소속 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만약 비민주계가 철회하면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흥정이 있었던 겁니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지난 10월 운영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회의 규칙을 어겼다며 비의원에 대해 2건의 징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징계 요구를 그날 바로 접수가 됐죠. 그 다음 날인가 본회의 질서문란 행위로 인해서 또 징계 요구가 들어왔죠. 6개월짜리 운영위원장 자리, 또 예상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리 모두 민주당이 독식한 목포시의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게 믿기 힘든 정치 혐오와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데요. 정부 방침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대응 체계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방역조치 강화가 아니라 재택치료였습니다.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의료 대응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내놓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광주에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는 4명뿐입니다. 우선은 수도권과는 달리 광주의 경우는 병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병상 가동률은 7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택치료로 전환할 준비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재택치료에 들어갈 확진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협력병원이 4곳 지정돼 있지만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는 최대 170명. 일주일도 안 돼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세 개 더 지정을 하고 향후에 더 이렇게 환자 발생 추이를 봐서 이렇게 더 지정을 할 필요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택치료 중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이송 시스템이나 확진자와 동거인들의 격리 관리 시스템도 아직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택치료 준비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남에서도 오늘 하루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 1명, 무안 1명, 광양 6명 등 모두 13개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으며 확진자와 함께 대중목욕탕을 이용했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뒤 확진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4,488명입니다. 최근 도내 목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목욕장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목욕탕 2곳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가족, 직장 등으로 전파되는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으며 전라남도는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특별 점검할 방침입니다. 부둣가에서 선박 구조물 결합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험한 날씨였는데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부둣가.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질 때 충격을 보여주듯 철제 구조물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높이 11m의 대형 철제 구조물이 무너진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바닥으로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5살 A씨가 숨지고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43살 B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쓰러진 철제 구조물은 화물을 싣는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 A씨 등은 50톤짜리 2개의 철제 구조물을 임시로 묶어둔 쇠사슬을 풀고 고정 작업을 하다가 11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보시다시피 현재 부둣가 작업장은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중급 태풍급 바람이 불었을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오늘 강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기존에 있는 관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작업 형태를 작업 지시를 한 거다. 바람의 영향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지지물을 고정을 단단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지. 경찰은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 텐데요.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 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법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 대상입니다.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이제 괜찮은데 당 위원장 이름 이렇게 적는다든가 그럼 괜찮은데 정렬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 때문입니다. 당명을 저 지난번에 그래서 그 당명을 안 넣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사하라, 뭐하라 이런 거는 진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현수막 선거법 규정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우선 2주 전에 내걸린 수능 응원 현수막,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네,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수능이 치러진 11월도 선거 현수막 금지 기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방금 리포트에 보셨던 수능을 응원하는 현수막 가운데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고발한 현수막만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좀 원래 규정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현수막을 발견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어도 집회나 행사 안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간주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반대로 명절 인사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불법인 겁니다. 이처럼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탓에 같은 법조항을 두고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인지수사가 가능하더라도 특정인만 표적 수사한다는 오해를 산다며 어쩔 수 없이 고발 여부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되는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현수막 어떤 것이 금지가 되는 겁니까? 예, 우선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80일 전인 오늘 3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정당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은 선거법상 금지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설날에도 명절 인사를 하겠다며 내건 현수막은 엄연히 선거법 위반 대상인데요. 덧붙여 후보자의 상징물이 들어간 현수막도 위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 대상이든 아니든 길거리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는 없죠.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추석 명절 또 수능을 앞두고 미리 신고된 5개 현수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앞서 리포트에 보신 현수막 모두 불법인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없었는데요. 현수막 공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목포 문학박람회 방문자 10명 중 9명은 재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남도관광정책연구원과 실시한 용역조사에서 방문자 533명 중 93%가 목포시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답했고 89%는 재방문과 지인 추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7일부터 문학박람회 주재관을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합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62일 동안 펼쳐지고 목표 모금액은 89억 3,200만 원입니다. 목포 MBC에서도 오늘부터 광주은행과 농협계좌를 통해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년 캠페인을 통해 전남 최초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나눔 온도 130도를 달성하는 만큼 올해도 최선을 다해 우리 도민들의 나눔이 더욱더 온도를 뜨겁게 달구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전국 전통 연구가를 초청해 12월 4일 영산호 관광지 농업테마공원에서 창작 연을 시연하고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가 완도군 출신 대학과 고등학교 신입생, 다자녀 가정학생 330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진도군은 위탁 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조도면 가사도와 관매도 등 보건지소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573명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무안군은 주요 관광지에서 공연해온 감성 버스킹을 잠정 연기하고 연말을 맞아 예정돼 있던 각종 행사와 모임도 자제해 줄 것을 주민과 각 기관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도민 명예기자단이 직접 만든 생활잡화와 특산품 등을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도민 명예기자단은 오늘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천연염색 스카프와 가죽 공예 등 생활잡화와 지역 특산품 등 100여 품목, 1000여 점을 판매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올해 안에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5접종 사고 현황 공개,
도서 지역 닥터 헬기 이착륙장 증설 요구 등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8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 29조 1천억 원에 비해 9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부진이 심화된 숙박업과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환자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들어갑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으며 전라남도는 예방을 위해 가벼운 실내 운동과 수분 섭취에 18에서 20도의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건강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